미국 출신의 작가이자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내고자 하였고,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 등의 필독서를 남긴 데일 카네기의 명언을 만나러 가볼까요? 누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혹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면 손목 시계를 끌어주고 싶게 만들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직원들이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낸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상대는 뭘 원하는가? 현대 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두 가지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성적 충동 또는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 미국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링컨은 어느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인간이어서 겪는 이 갈증은 괴롭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마음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은 타인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살 것이며 그가 죽으면 장의사조차 애석해 할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당신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알려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다. 어찌된 노릇인지 우리는 아들, 딸이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와도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 자녀가 첫 새장을 만들었거나 브라우니를 굽는 것에 성공해도 격려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관심과 칭찬보다 아이들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외식할 때 음식이 기막히게 맛있었다면 셰프에게 음식이 아주 훌륭했다는 말을 전하라. 지친 세일즈맨이 남달리 친절한 태도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그 점을 짚어주어라. 목사나 강사, 강연을 가면 청중을 향해 혼신을 향해 이야기를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인지 잘 안다. 전문가도 이러한데 내 가족, 내 친구들은 2배로 더 기운이 빠질 것이다.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가 한 명의 인간이며 인정의 말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인정해주는 말이야 말로 모든 영혼이 좋아하는 법정화폐 같은 것이다. 매일 방문하는 곳에는 조그마한 감사의 불꽃을 남기도록 노력해보아라. 거기서 작은 우정의 불길이 만들어져 다음번에 방문할 때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일도 아니다. 내가 종이를 오려 거울에 붙여놓는 바람에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옛말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낼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이나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도록 하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자.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할 테니. 위대한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만약 에머슨도 그랬다면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1000배는 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만 생각하자.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 그런 다음 아첨은 잊어버려라.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여 평생토록 되뇌일 것이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되뇌일 것이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가. 그런데도 이걸 찬찬히 생각해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남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갈 길만 가면서 남을 책 잡고 위협하고 어린아이나 직원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본다면, 자상한 말 2마디 정도 덧붙인다면,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무언가를 중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는다면 그의 자존심만 파괴된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썼다. 상대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짓은 범죄이다. 말싸움을 멈춰주고 악감정을 없애주고 호의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은가? 여기 그 마법의 주문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도 저는 손톱만큼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렇게 답을 하면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작자라고 해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저 말을 할 때에는 100% 진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이라면 분명 똑같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상대가 실컷 말하게 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라.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끼어들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끼어들지 말라. 위험한 짓이다. 어차피 상대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못다한 말이,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참을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들어주어라. 상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말하게 하. 상대가 말하게 하는 것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도움이 된다. 바버라 윌슨은 딸 로리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로리는 원래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였지만
점차 자라면서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10대가 되었다. 윌슨 부인은 딸에게 설교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벌을 주기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 수업에서 윌슨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로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할 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친구 집에 놀러 가버렸죠. 로리가 돌아왔을 때 수천 번 하던 식으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냥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딸을 서글프게 쳐다보면서 말했죠. 왜 그러니 로리? 왜 그래? 제 상태를 보고는 로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로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다음에는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딸아이가 하려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말만 했죠. 로리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을 때도 끼어들어서 그냥 명령을 내렸죠. 저는 안 된다고 손짓하고 최후 통첩을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날이 저를 필요로 했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마가 아니라 친구로서. 자라면서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단 걸 알았어요. 들어줬어야 했는데 떠들기만 했던 거예요.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이야기는 딸이 하게 두었어요. 이야기를 원하는 만큼 실컷 하게 했죠. 이제는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다 해요. 우리 사이는 말도 못하게 좋아졌죠. 로리는 다시 협조적인 아이가 됐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보다 더 잘나라.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친구가 더 잘나게 두어라. 왜 그럴까? 우리보다 무엇인가 뛰어날 때 친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면 친구는 시기심이나 심지어 적개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취한 일은 최소화하자. 겸손해지자. 겸손은 언제나 적중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나 곧 죽을 테고 100년만 지나면 까마득히 잊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룬 별것도 아닌 일을 떠들어서 남들을 지루하게 만들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자. 요령 없는 명령은 반감을 산다. 그 반감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그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펜실베니아 주 와이오밍의 직업학교 교사로 있는 덴 산타렐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실습실 앞에 불법 주차를 해서 입구를 막아버렸다. 어느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 주인이 누구니? 불법 주차를 한 학생이 본인이라고 하자 교사는 날카롭게 외쳤다. 당장 차 빼. 아니면 체인을 둘둘 감아서 끌어내버릴 테니까. 물론 학생이 잘못했다. 그곳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 학생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들었던 모든 학생이 가진 방법으로 그 교사를 괴롭혔다. 교사가 다르게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 우호적인 태도로 차주가 누구인지 물어본 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좋은 차를 타는구나. 그런데 그대로 두면 견인될 거야. 실습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해서 불법 주차는 엄중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거든. 아무도 그 학생에게 차를 빼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견인료를 물지 않으려 학생이 알아서 달려나갔을 것이다. 어쩌면 학생은 제때 알려준 선생님에게 감사해 했을지도 모른다. 질문으로 시작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창의성까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 또 명령이 나오게 된 의사 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하면 그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저런 지시를 받더라도 발끈할 가능성이 낮다. 친구를 얻는 법을 알고 싶은데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그보다는 역사상 친구를 가장 많이 사귀었던 대가의 기술을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과연 누구일까? 내일 길을 걷다가 문득 마주칠 수도 있다. 3미터 이내로 다가가면 아마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등이라도 쓰다듬어 주면 펄쩍펄쩍 뛰면서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런 애정 표현의 이면에는 아무런 숨은 동기가 없음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는 것도 당신과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닭이라면 알을 낳아야 하고, 젖소하면 우유를 짜야 하고, 카나리아는 노래라도 불러야 한다. 그렇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것도 내줄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랑만 주면 된다.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누런 털의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강아지 티피는 내 유년기의 빛이자 기쁨이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쯤이면 티피는 앞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름다운 눈으로 저 너머 길 끝만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도시락통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덤불 사이로 보일라 하면 총알처럼 튀어올라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달려와 나를 반겼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한껏 기쁨이 가득 차 지저댔다. 5년간 티피는 늘 내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비극이 찾아왔다.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다. 3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서 티피 위로 벼락이 떨어졌다. 티피의 죽음은 내 소년기의 비극이었다. 티피, 너는 심리학 책을 읽은 적도 없잖아. 읽을 필요가 없었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능으로 너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2달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2년간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겠다. 2달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2년간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그런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심리학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문장을 만나지 못했다. 아들러의 이 문장은 너무나 의미가 풍부해서 강조의 의미로 다시 한번 써본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그런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곤란에 부딪혔다면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라. 그리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다.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급료에 얽매여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언뜻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은 정복할 때마다 실력이 붙는다. 작은 일을 훌륭히 해내면 큰 일은 자연히 결말이 난다.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10중 8구 성공한다. 실패를 극복해서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공자, 기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꼭 두각을 나타낸다.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세상은 스피드 시대이다. 밧줄을 푸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야 언제 사물을 본단 말인가. 칼로 끌어야 한다.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라. 사람에게는 자기의 성명이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존중하게 들리는 말이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끌어내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리는 것이다.